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반도체 포럼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습니다. 양국 반도체 협회는 이날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반도체 포럼 정례화와 AI 등 신흥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투자 활성화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피노바이오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월드 ADC 아시아 2024에서 최신 링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노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링커는 두 종류의 효소가 순차적으로 작용할 때만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한 순차 절단 링커로 뛰어난 안전성과 획기적으로 높아진 친수성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7일 부산항을 방문한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 7명과 항만위원 간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들은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부산항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해 4월 개장한 완전 자동화 부두를 방문해 최신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 시장조사기업 JD파워가 발표한 2024년 신차 품질 조사에서 종합점수 164점으로 전체 15개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164점을 기록해 닛산과 제너럴 모터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신차 품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는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거래 마무리 잘 하시고 하반기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은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네이버 웹툰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본장에서 9% 넘게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미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이 현재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잠시 현재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상승 종목의 수가 1,300개 이상 포착이 되면서 하락 종목의 수보다 더 많이 포착되는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확히 예측하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지수의 흐름은 의미가 없고 네. 또 수급 주체들도 이제 매수 주체도 없고 매도 주체도 없는 네. 그런 애매모호한 장인데 다행히도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아서 다행이고요. 이제 똑같이 하나의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 쪽에 실적이 오르는 섹터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이번 주의 특징은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한 주였다고 판단되고 아마 다음 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급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수급 요인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모두 지수가 급등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들이 약간 높은 위치에 있지만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해외 쪽에 수출이 많이 2, 4분기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있죠.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해운 섹터라든가 식품 중에서도 해외 매출 라면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지금 국내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폭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폭염이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전력 수요 외에 또 미국과 한국의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과 또 전선 관련된 쪽에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 섹터에서 오르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화장품 쪽만 수출 섹터에서 올라줘야 하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양대 지수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수출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 부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해운주 강합니다. 홍해 사태가 수에즈 운하의 병목을 넘어서 아시아와 북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 간음까지 겹치면서 항만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해운주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해운주 어떻게 보실까요? 해운주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이번 주 초에 매수했어야 되는 섹터고 전 여기 오늘 급등했던 종목 STS 그린로직스라든가 대한해운은 저희 교육방에서 이미 추천을 해서 오늘까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외 쪽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시적인 변수들이 두 가지가 있죠. 해외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또 그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늘 현재 10시 이후에도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국가 유익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은 무역 전쟁의 어떤 실제 실행을 통해서 제재가 있기 전에 기존에 미국으로 가야 될 수출 물량을 계속 밀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박 수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주 초에 뉴스만 해도 이미 미국으로 가는 해운사의 선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적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당연히 그 뉴스를 봤으면 여러분들이 STX 그린로직스라든가 대한해운 이런 종목을 페노션 이런 종목을 매수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매수하시기 늦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인가를 잘 집중하셔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에즈 운하에도 가뭄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에즈 운하는 이게 수조의 차이가 있어서 물이 없으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배가 통과할 수 없는 요인이 있고 또 뭐 이집트에 있는 파나마 운하는 지금 후티 반군이 7개월째 막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끝날 조짐도 안 보이고 중국과 미국은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계속 수출 물량을 미리 빨리빨리 선적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항만, 해운, 그 선적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좀 몸집이 가볍고 좀 실적이 나오는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STX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H&M 한 5종목이죠.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되고 페노션과 이제 H&M은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굳이 뭐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되겠고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STX 그린로직스하고 대한해운 정도 하시면 좋은데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요. 대한해운은.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요즘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한해운이 전년도에 2,500억 흑자인데 금년도에 3,900억 흑자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뉴스를 보시고 사셨어도 아마 많이 버셨을 텐데 이게 한번 실적 있는 주 하세요. 저는 방송에 출연한 지 5개월 됐는데 단 한 번도 어떤 섹터를 설명하든지 어떤 종목을 추천할 때 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뭐 실수로 올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 시간을 흘러서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실적보기 받치는 종목들이 때가 되면 오르더라는 것을 이따 공략주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꾸준한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식품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김 관련주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뿐만 아니라 한성기업, CJ 시푸드까지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식품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식품주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이제 그 요즘의 흐름이 수출이 잘 되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른 종목들이 다 그거예요. 네, 수출 중심. 수출 중심. 그런데 수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오르는 수출 중심. 그래서 그중에 사조대림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들 수요도 많이 있고 요즘에 K푸드도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뭐 사조대림은 계속 오르고 있고 한성기업 대표적인 종목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생소했던 뭐 윙이푸드도 오르고 또 우리가 전통적인 풀무원 이런 종목도 오르고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 음식료 중에 이제 CJ 시푸드라든가 롯데 웰푸드, 그다음에 푸드 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조대림이라든가 한성기업, 웅이푸드, 풀무원 이렇게 최근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해외 현지 매출도 있고 현지 매출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분 생소하신 웅이푸드 한번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웅이푸드는 홍콩에 지주회사로 상장하는 회사인데 우리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먹는 맥주, 뭐 이렇게 안주 이런 거 할 때 살라미 이런 거 있잖아요. 살라미 같은 걸 주로 중국식 안주 같은 걸 많이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몸집도 가볍고 또 이 회사 유동 비율이 낮아요. 유동 비율이 높아요. 한 90% 되니까 얼마든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데 유통 주식수는 작고 이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급등하는 요인이 있고요. 뭐 풀무원은 아시겠지만 풀무원 그러면 두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결하고 깨끗한 우리 대표적인 가정주부가 선호하는 두부 업종인 풀무원인데 풀무원 이제 다음 달에는 7월인가 8월에는 미국에 라면도 수출한다고 그래요. 또 이런 그 호재 뉴스도 있는 데다가 해외 매출에서 이제 흑자도 전환한다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들은 기존에 올랐던 CJ 시푸드라든가 사조 시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 같은 대형 식품주가 아니고 사조대임이라든가 한성기업, 웅이푸드, 풀무원 같은 좀 중형에 가까운 좀 기존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목의 특징 잘 보시면 오늘 지수가 강보합입니다. 강보합이라는 얘기는 시장을 회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 작은 에너지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몸집이 가벼운 우리 소위 말하는 스몰캡이라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섹터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날의 지수라든가 에너지를 보시고 그 섹터를 거래하시는데 참조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섹터가 오르니까 막 아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늘 지수가 어떻지? 그러면 에너지가 적네. 그러면 에너지가 적은데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종목들이 뭐 있을까? 이렇게 영역들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풀무원, 윙이푸드 이런 거 잘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많이 올랐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저점이라서 풀무원 같은 이 중에서는 좀 제일 나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출 쪽 강합니다. 이 안에서 식품 관련주 살펴봤고요. 풀무원은 지금 저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미국 수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력 전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전선주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력 설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요즘도 이제 좀 세분화되는데 과거에는 앞으로 이제 몇 주만 해도 전력 설비 그러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실제 해외 매출이 올라가는지 실제 수출이 증가하는지 이러는데 조금 며칠 전부터 세분화된 게 전선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 제일일렉트릭,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것들이 사실 내수도 있지만 수출 쪽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그 광케이블도 있을 뿐더러 가벼운 전선이라든가 이런 구리 쪽에 뭐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방송에서도 제가 제일일렉트릭 이미 방송을 해드렸고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막 올랐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매수하실 타이밍은 아니고 이 영역도 전선주도 전력 설비주라는 이런 변압기와 조금 분리돼서 전선 영역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제일릭트릭은 미국의 이튼이라는 제일 큰 전력 회사의 30년간 협력 회사로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미국의 이튼사가 실적을 올리면 같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대한전선은 이제 우리 광케이블도 있고 전선도 있고 좀 그래도 중형급 이상의 큰 전선 회사이기 때문에 미들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원전선은 스몰캡 정도의 작은 종목이니까 오를 때 급등한 요인이 있어서 이미 이틀 전에 20% 상승을 했고 어제 이제 좀 숨지기다가 오늘 장초에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선 관련된 주들이 수출해서 실적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장 초에 이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방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기장 초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한 80%는 수익을 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르는 종목이 없고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미국 이튼사 실적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화신입니다.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이슈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4,9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화신 어떻게 보실까요? 화신 그럼 자동차주의 화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우리가 화신, 서현이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화신이라서 제일 좋은 종목이긴 해요. 종목이 하는데 이분이 사신 가격이 높다는 게 좀 단점인데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보니까 17,000원이면 작년 여름 정도에 작년 이맘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매도했거나 자 내려올 때 다시 반등하리라고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낮으니까 뭐 큰 무리는 없겠고 현재 많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고 수출 관련돼서 두 번째 이제 화신이 2025년도에 내년이죠. 내년 7월에 미국 조지아주이죠. 한국인도 많이 살고 자동차도 많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이 완성돼서 매출이 또 급증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최근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이번 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은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한 이틀 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15,000원은 15,000원이니까 주봉상으로는 애매한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5일선에 딱 붙어서 이제 이격을 다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지수가 상승한다든가 이거의 대장인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올라가면 얘가 아마 선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다만 여기서 5일선이 꺾이게 되면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봉을 치고 내려오는 위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좀 17,000원 그 부근에 오시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은 쪽에서 물타기를 하셨으면 이게 한
13,000~14,000원대에 밀착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상승을 아침부터 양봉을 치고 올라오고 수급이 들어오면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오면 17,000원에 매수하셨지만 손절을 반 정도는 감행하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손절한 만큼 매수하셔서 다시 또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3,000원이나 14,000원대 부근에서 저점 매수하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엔 늦었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직 늦지는 않았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5일선이 안 깨진 선에서 아마 5일 장 끝날 때쯤에 조금 2~3% 담갔다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17,000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한 16,500원, 16,000원대 오면 매도해서 본전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방법을 더 잘하시고 질문도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물타기 전략 하신 뒤에 17,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하나 엔진요. 한화 엔진이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100원에 40%예요. 네, 16,100원에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박용 디젤 엔진 생산 업체죠.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었는데 오늘은 15,400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적지 않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화 엔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 엔진은 그 매수하신 분도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은 16,100원이면.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단점이고요.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리면 단점은 비중이 좀 40%가 많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오늘부로 5일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려오면서 거래량은 없지만 5일선 깨고 내려온 게 저는 이게 이 정도면 다 순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싼 가격에 잘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르지 않으면 원래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매수 비중이 높아서 이게 막 오늘 장대 음봉이 그리면 매도를 하시고 일부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한 14,000원 한 300원, 500원 근처에 오시면 그 매도하신 만큼 다시 매수하셔서 들고 가셔야 되고요. 다행히 운 좋게 여기서 5일선을 붙여서 올라가면 들고 가실 수밖에 없는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은 사실 금년 실적은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금년 2024년도 추정 실적이 590억 정도로 한 흑자 규모가 한 7, 8배 증가한다는 뉴스를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수급이 많이 몰려있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장 외국인 수급이 있으니까 같이 매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같이 일정 부분 손절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65,000주 어제 들어온 것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같이 들고 가시면서 상황을 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 때 위치가 이제 저점이 아니잖아요. 위치상 이게 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이 고점이고 주봉상에서도 연중 고점에 있고 월봉상으로도 고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보통 이제 신고가는 여러분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는데 또 신고가도 아니에요. 16,990원이 연중 최고가인데 6월 25일 찍었는데 이번 주였죠. 근데 이제 신고가도 경신 못하는 가격에서 이 매수가 된 거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하면 신고가 경신이 이제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날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신고가 벽에서 못 올라가고 매물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 같으면 40%를 갖고 있지 않고 한 1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좀 내려오면 10% 정도를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정도는 손절하신 뒤에 저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19만 원이고요.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로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강세 보이다 현재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16만 6천 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현재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는 오래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자,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이제 한 1년 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샀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장점은 이제 비중이 13%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왜냐하면 금년에 높을 때 한 5월 초에 사셨거나 작년 정도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져요. 19만 원이면. 근데 현재 주봉성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차트를 제일 안 좋은데 완전한 역별입니다. 정별 매매를 하라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완전 역별에서 들고 계시는 건데 사실 매도하실 수도 없는 가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바닥 따지기를 6월 말에는 하고 있어서 지금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위치에 있고 네이버 웹툰 상장했던 해서 이 회사가 뭐 가치가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높잖아요. 19만 원, 20만 원대의 주식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쫙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22년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올라갔고 금년도 실적도 1조 8천억이니까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은데 실적 좋으니까 이 숫자만 보면 좋지만 이제 재무제표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영업이익 대비해서 실제 주가 가치가 잘 반영됐냐 보면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 19만 원대보다 훨씬 내려와서 16만 6천 원대에 와 있지만 여전히 금년도 추정 퍼가 17.3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매수하셨을 때 퍼가 한 30 정도 됐고 이미 고평가된 상태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매수하실 때는 이게 종목이 아무리 좋고 수익을 많이 내도 그게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퍼를 반드시 보고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작년이나 금년에 매수하실 때면 퍼가 31 정도 고평가된 상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급도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보시게 되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나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잠깐 6월 26일 정도에 한 번 외국인이 매수했고 자, 이 무거운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사주기는커녕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오르기 어려운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또 다행인 것은 매수하신 비중이 13%고 또 위치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도 자신 없는 이유는 상황이 역배열 상황입니다. 역배열.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싸다고 이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게 싼데 오일순을 치고 꺾어서 올라오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한 이틀 정도, 하루는 안 되고요. 한 이틀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시고 13%에서 20% 정도로 늘려서 잡으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한 18만 원대 여기 지금 단기 매물대가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그러니까 18만 원 위를 뚫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8만 오시면 또 매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매수 가격이 19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시는데 지금 낮춰서 맞았는데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선 타고 올라오고 수급 주체가 이틀 이상 매수했을 때 같이 따라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셨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사셨나요? 문자인가요? 문자이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위치는 현재 저점으로처럼 보이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점에서 5일선 타고 올라오셨을 때 16만 7천 원 정도 비싸도 그때가 나요. 16만 7천 원이라든가 17만 원 정도에서 안전하게 5일선이 여기 21선 뚫고 올라갈 때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골든 크로스거든요. 그때 매수하셔서 단가를 맞추셔서 18만 원에 올라오면 그때가 보합 수준이 될 겁니다. 13% 매수하시면 그 18만 원 18만 몇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틀 정도 수급 상황 보시고 16만 원에서 17만 원대 추가 매수하시고요.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8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하나 시스템인데요. 하나 시스템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5,500원, 비중은 10%. 네, 한화 시스템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미국 위성기업과의 MOU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18,500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하지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 시스템을 언제 어떤 이유에서 하셨나요? 그냥 뭐 텔레비에서 많이 얘기하고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먼저 번에 호재 얘기 나왔을 적에.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6월 달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네네네. 네. 네, 비중이 낮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꼭 뭐 아직 파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지금 상담 주신 날짜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쭉 내려오다가 아래쪽에서 이제 돗질을 그리면서 이제 다시 리바운딩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방산 관련해서 실적이 작년에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한 두 배 이상 늘었고 금년도에 다시 2배까지는 아니지만 8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수급 섹터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6월 21일 날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2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네. 우리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그 매수하려고 주체가 없으면 부동산이 안 오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근데 이 한화 시스템을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은 없고 매도하겠다는 세력은 금액을 엄청 매도했으니까 이 금액을 누군가는 사줘야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금액에서는 원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은 데서 추천받더라도 방송 보시고 사시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다른 분 상담드린 것과 똑같이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인 것 같아요. 또 60일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점인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 엄성해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또는 반등하는 척하다 빠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여기 몇만 원이죠. 여기 5일선이 한 대략 가격이 한 19만 원 언더에서 19만 원 정도 있잖아요. 19만이 아니라 19,000원. 19,000원 정도에서 올라오면 그때 가서 10%를 추가로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매수 단가가 25,000원이 아니라 한 2만 원, 19,000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면 안 돼요? 네?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기다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꼭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또 다만 이제 일단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꼭대기에서 3일 연속 대량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안 올 확률이 높아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래서 들고 갖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근처에 오시면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손절을 한 2만 원 언더에서 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시든지 이렇게 꼭 굳이 추가 매수해서 꼭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화 시스템까지 살펴봤는데요. 추가 매수가 어려우시다면 2만 원대 아랫부분에서 손절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49,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레거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이번 주에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47,000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네. 손실 구간이신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다행히 좀 비싸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게 물타기를 하셨거나 49,000원이면 물타기를 하셨거나 내려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내려올 때 이렇게 5일선을 깼을 때 즉 52,000원 이하에서는 원래 매수하시면 안 되는 위치였습니다. 차라리 높을 때 이날 장대 양봉을 칠 때 같이 매수하셨다가 바로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49,000원이면 애매모호한 위치에 이게 내려오는 5일선 밑에니까 이 회사가 좋은 건 틀림없지만 아마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격이 47,850원이니까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놓쳤고 들고 가시다 보면 이게 46,000원까지
5,800원, 46,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단기 매매는 아니니까 비중상 보시면 좀 올라올 때 5일선 뚫고 올라와서 매도하시면 되겠고 수급도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수급은 좀 좋네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들이 쭉 이렇게 6월 17일부터 쭉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전혀 매도가 1,000주, 5,000주를 매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고 있으니까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손절 구간은 지났고요. 뭐 손절하기에도 뭐 큰 비중은 아니니까 큰 금액도 아니니까 들고 가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오면 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분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급등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 25%는 단기 매매도 아니신데 고점에서 조금 많이 매수하신 것 같으니까 리바운드 하면 다시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다가 매수가 부근부터 조금씩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네,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고요. 29,450원이요. 네, 이스트 소프트 매수가는 29,450원에 비중은 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3거래일 만에 동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18,000원대 흐름이어서 다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29,450원이니까 5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5월 달에. 네네. 5월 달에 매수하셨고 이게 매수하신 게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막 올라간다 이래서 SP 소프트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막 그때 이슈가 됐을 때 그때 매수하셨죠? 그런가요? 네네. 네. 네네. 근데 매수 비중이 낮은 게 지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제 주가는 그러니까 매수하신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뭐 좋지는 않은데 이미 상승 섹터에서 정배를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 매수는 잘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5월 21일 화요일 날 5일선을 약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때 원래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전에도 누구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매수가 아니라 손절매를 잘 하셔야 돼요. 손절매를. 그래서 어느 분도 모든 종목을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분이나 방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매수하시는 걸 잘 하셨는데 이렇게 5일선 깼을 때 5%니까 매도하셨다가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쯤에 매수하셨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 네. 매수하셨을 때는 이렇게 5일선 깨면 그냥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손절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현재 네. 매수 비중도 5%밖에 안 되고 현재 좀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근데 종목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이슈는 많이 있는데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분기도 보니까 금년 1사분기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많이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 반영됐는지는 어떤 수치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적자나는 회사가 29,000원, 18,000원 이러면 엄청나게 고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방송에서 이런 종목은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자나는 종목은 나중에 안 좋을 때 굉장히 안 좋고 다시 영원히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작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비중이 현재 매수 비중이 작고 내려온 가격 격차가 29,000원 매수 가격인데 18,000원이니까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여기서 막 사시라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항상 주가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있죠. 그때 사시는 거니까 제 보기에는 19,000원 위로 올라와서 한 2, 3일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눈치를 살피시고 딱 눈치 보시다가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네. 그러면 5%를 추가 매수로 하시거나 아니면 5%보다는 한 10% 이제 10% 매수하기는 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적자가 난 종목이라. 그러니까 5% 정도 매수하셨다가 그다음에 좀 들고 가시면 중간쯤에 가격이 맞춰질 거 아닙니까? 네. 한 중간쯤에 한 요 정도 가격에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 올라올 거예요. 한 22,000원이나 3,000원까지. 그러니까 29,000원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섹터를 어떤 세력이라는 건 특정 세력이 아니라 뭐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전부 다 매수하는 주체들이 관심 받았을 때 올라갔던 거니까. 근데 지금의 흐름상 반도체, AI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모두가
매물을 맞고 다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하게 이 스톱만 게 아니라 SP 소프트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19,000원 올라오면 매수하시고 들고 가시다가 평단 근처에서 매도하시고 흑자가 나는 종목 아까 말씀 것처럼 실적이 실제로 숫자를 잡힌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하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스트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19,000원 위로 올라와서 버틴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 세우시고 종목 교체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194원이고요. 비중은 6% 담으셨다고 합니다. 써니전자 현재 1,6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손실을 꽤나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완전히 이게 그 단타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세력 종목이고 써니전자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뭐죠? 안철수 관련된 주, 한글과학 컴퓨터, 써니전자, 안랩 딱 이 세 종목이 이제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는 그 중에서 제일 가볍고 현재 단가도 2,000원, 몇천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가서 눈에 확 띄는 종목이라서 아마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4월, 그죠? 4월 한 11일경, 11, 12, 13 뭐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완전한 그 역별입니다. 이게 역별 중에 전형적인 역별인데 그냥 완곡한 게 아니라 쫙 위에서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121선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별로 안 좋지만 역시 똑같습니다. 저점 구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6%밖에 안 되니까 비중을 한 12%, 2배로 늘리셔서 이것도 5일선 치고 올라오면 매수하셨다가 또 테마가 들어오면 그때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니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탄력적인 수익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들 세명전기나 시노펙스, 실리콘2 정말 강한 수익 만들어냈는데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게 이제 세명전기인데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한국가스공사를 추천받았는데 한국전력 잘못 샀다.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면 어떤 종목 살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추천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랬고 드린 종목이 세명적입니다. 제가 그때 장중에 12 몇 프로 올랐으니 사지 마시고 7, 8% 상승할 쯤에 사세요. 그래 놓고도 이게 맨날 봤습니다. 이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 그 좋은 마음에서였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오른 모든 3,0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이 세명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지만 상승률이 제가 추천 종가 대비해서는 63%고 추천가 대비해서는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60% 이상 뭐 4거래일 기준으로 올랐으면 엄청나게 대박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전력 설비 관련된 주죠. 수출이 올라가 있고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 매수하셨으니까 수급 들어오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고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에 매수하시오 그랬는데 장중에 저점 매수하셨든 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매수하셨든 아무 때나 매수하신 분들 모두가 최소한 60% 이상 수익을 난 대박 종목 실리콘트에 이은 대박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다행히 지난주 전화 상담에서 마음 졸였던 마음을 풀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상담하실 때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사셔갖고 FPCB 연성 회로기판 관련 종목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시노펙스 이런 거 보세요 하고 지난번에 한번 리뷰해드렸죠. 시노펙스. 근데 지난번 리뷰해드린 이후에 다시 또 이번 주에 화수목금 다시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이 왜 오르냐?
뉴프렉스 같은 FPCB 같은 연속 회로 기판이지만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받쳐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242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종목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연속 회로판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또 이쪽에 매출이 91% 발생하고 이거 외에도 우리 혈액용 투석기 있죠. 이쪽에 어떤 의료계통에도 99% 매출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IT 쪽에 있고 의료 쪽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데다가 제가 차트 이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6월 20일부터 제가 2월 22일 방송을 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그 이틀 전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온 걸 보고 확인했는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만 해도 11%, 11.4%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3번이나 이렇게 3번이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연성회로 기판은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시노팩스 하나만 보시고 내려오면 사시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송 출연한 이후 근데 공식적인 추천만 5번 이상 했고 방송에서 한 20번 이상 말씀드린 실리콘투 대박 종목이죠. 봤더니 상승률이 5배를 넘어섰죠. 2월 1일 첫 방송할 때만 해도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실적인 종목, 좋은 종목을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송하는 이 시점에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달에 온앤오프 현재 방송에서도 4월 12일 날도 다시 한번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화장품이다. 그래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며칠 전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일선도 꺾여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종목 추천드렸다고 해서 오일선 꺾어졌는데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이런 종목을 초기에 이렇게 추천드렸을 때 매수하시고 얼마나 저점 많습니까? 이럴 때 수없이 많이 추천드렸죠. 이때 매수고 지금은 역배열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데드크로스니까 이런 거는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오늘 공략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략주는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오늘 뉴스 보니까 세브란스가 의료 파업을 이제 계속 무기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물론 서울대라든가 일부 그 병원들은 그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주말에 의해서 계속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말이라든가 월요일 날 뉴스가 나온다면 이 회사가 급등할 수도 있는데 자, 원격 의료 테마 관련된 종목이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가 원격 의료 테마 그러면 대장주인데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했다가 현재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양봉을 이틀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수급이 기관은 전혀 건들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이 3일 전에 팔았다가 어제 오늘 매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매매 추이를 잘 보면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큰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또 운 좋으면 매수 비중을 조금만 하시면 운 좋으면 그냥 용돈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공략주 인성정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명전기와 시노팩스, 실리콘투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인성정보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원격 의료 쪽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 전략과 함께 7월 대응 전략도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은 오늘 이제 종목 선물 많이 했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시황 전망은 자, 수출과 실적이 나온 섹터에서 오늘 상승 섹터가 있었고 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매수를 잘못한 이유는 수급이 없는데도 매수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7월장 전략은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자. 두 번째, 우리 여름 관련주도 잘 보자. 제가 이제 토요일, 수익을 말하다 내일도 방송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파사코, 빙그레도 올랐잖아요. 이렇게 여름주도 좀 잘 보시고 또 여름에 보면 홍수가 나면 관련된 종목이 뭐가 같은 게 있어요. 자연과 환경, 이화 공연 같이 이렇게 여름에 홍수 관련된 주도 잘 보시고 여름 테마주라든가 실적이 오르는 종목, 7월 달에 맞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 추종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수급이 몰리는 섹터, 여름 관련주 위주로 추적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셔서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해운, 식품, 전선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인성정보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해외 수출 실적 성장 섹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